Q&A 특강 민병건의 똑똑똑 세계지리의 민병건 선생님입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는 하천 지형, 출제 경향은? 세 개의 하천 지형 단어는 바뀐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다루는 부분으로 그간의 기출문제가 많지 않아 학생들이 출제 경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공부 방향을 잡기 힘든 단원입니다. 하지만 세 개의 하천은 최근 모의고사의 출제 경향이나 과거의 출제 경향으로 보아 그다지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세 개의 하천 지형을 어떻게 공부해 나가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세 개의 하천 지형 단원의 내용 구성은 크게 세 개의 하천과 하천 지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개의 하천은 세 개의 주요 하천별 특징을 주로 공부하게 되고, 하천 지형 부분은 한국지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하천의 종류와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 등의 하천 퇴적 지형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죠. 하지만 하천의 종류와 하천 퇴적 지형은 이미 한국지리에서 매우 중요하게 자세히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세계지리에서도 비슷하게 출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지리와 내용도 겹치고 세계지리 과목의 공부 방향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국지리는 좁은 면적의 우리나라를 깊고 자세하게 배우는 반면 세계지리는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깊지 않은 수준으로 넓게 배우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개의 하천 지형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면 세 개의 하천별 특징을 물어보는 것이 과목의 성격과도 훨씬 어울린다고 볼 수 있고, 또 최근 평가원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과도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개의 주요 하천별 특징을 위치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북서유럽은 서한해양성 기후로 인해 계절별로 강수가 비교적 고르게 내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하천에 비해 연중 유량 변동이 작아 하천을 이용한 운하가 잘 발달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연중 고른 강수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하천의 유량 변동이 작다는 특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하천을 살펴볼까요? 러시아의 하천은 독특한 하천 특징으로 인해 자주 출제되는 하천입니다. 러시아는 남고 북저형의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주요 하천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러시아 남쪽의 대부분은 냉대기후 지역이고 러시아의 북극해 연안은 툰드라 기후가 나타납니다. 러시아의 주요 하천들은 중상류가 냉대기후 지역이고 하류가 툰드라 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독특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겨울철에 모두 꽁꽁 얼어있던 하천이 봄철이 되어 중상류의 냉대기후 지역은 따뜻해져 유량이 증가한 반면 하류는 여름을 제외하고는 꽁꽁 얼어있는 툰드라 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여전히 강이 얼어있어 범람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극해로 흘러들어가는 러시아의 하천들은 봄철의 유량 증가로 범람할 수 있습니다.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처럼 건조한 기후 지역의 하천은 하천을 둘러싸고 상류와 하류 국가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조 지역의 물은 보통 상류의 스뷴한 지역에서 발원하여 건조한 사막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류의 국가가 댐을 막아 물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건조한 하류의 국가들은 그만큼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스뷴한 지역에서 발원하여 건조한 지역으로 흘러가는 하천을 외래하천이라고 하고 2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흐르는 하천을 국제하천이라고 합니다. 국제하천이면서 외래하천이기까지 하다면 국가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하천으로는 메콩강이 있습니다.
메콩강은 건조한 지역을 통과하는 하천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발원하여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를 걸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류에 위치한 중국에서 댐을 막아 물을 많이 끌어쓰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하류에 위치한 베트남에서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특히 메콩강이 바다로 유입되는 하구 지역에서는 세계적인 벼농사지대가 펼쳐져 있어 상류에서의 물 이용에 더욱 민감한 편이죠. 미국 중부를 흐르는 미시시피 강은 유역 면적이 넓어 세계에서 5번째로 큰 하천으로 꼽힙니다.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미시시피 강은 미국 영토 내에서 흐르고 있어 국가 간 분쟁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많은 토사를 안고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에 미시시피 강의 하구에는 큰 규모로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고 이 삼각주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미의 아마존강은 주로 유역 면적이 대부분 열대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유량이 많고 풍부한 하천입니다. 유역 면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하천이기도 하죠. 유역 면적의 대부분은 열대 우림기후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유량이 많으면서도 유량 변동이 크지 않은 하천이기도 합니다. 아마존 열대 밀림지대를 유유히 통과하고 있는 아마존강은 많은 생물종과 원주민들의 생활 터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계의 주요 하천은 그 위치에 따라 기후와 지형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하천의 위치와 기후를 바탕으로 특징을 잘 공부해 둔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